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요 뼈 있죠. 요추 4, 5번 키가 5cm 줄었네. 과연 어떻게 세는지 좀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강남 YK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공성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MRI 보는 의사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MRI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보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또 몇 마디 몇 번째 마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MRI는요 여러 가지 보고 싶은 면을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라서 단면을 볼 수 있는 좋은 검사예요. 이 MRI 사진은 이제 허리 부분들인데요. 허리는 이 옆에서 보신 사진이 이 첫 번째 사진이고요. 두 번째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로 단면을 잘라놓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왼쪽에서 보이는 사진상에서 보이는 부분들은 우선 척추뼈가 이렇게 네모나게 보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요 뼈 있죠. 요 뼈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보이는 이렇게 밝게 보이는 이 햄버거 패티 같이 생겨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커다랗게 보이는 관, 좀 밝게 보이죠? 밝게 보이는 이 관이 신경이 되겠고요. 뒤쪽으로 극돌기라고 하는 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뼈, 이 뼈가 보입니다. 안쪽으로는 복부 쪽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요. 뒤쪽에 보이는 부분이 피부, 피하 지방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사진이 중요한데요.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면 여기 보이는 이 강낭콩 모양처럼 생겨 있는 이 동그란 판, 이게 디스크의 단면이에요. 단면이고 이 안에 보면 좀 밝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바깥쪽에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섬유질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단단한 실타래 같은 막이 되겠는데요. 이름이 이제 섬유륜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이 밝은 부분을 수액, 소위 이제 우리가 젤리 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충격 흡수를 해주는 실제 기능을 하고요. 뒤쪽으로 보이는 이 동그란 관이 신경관인데 이제 바깥쪽에는 신경막, 경막이라고 말하는 얇은 막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물이 들어 있습니다. 물이 들어 있고 이 뒤쪽에 보이는 까맣게 보이는 점, 이게 이제 신경 다발의 단면이 되겠습니다. MRI 시리즈 중에서 조금 특별한 MRI가 있습니다. 협착증이 있는 환자에게서 우리가 신경줄기 MRI라고 하는 자기공명 척수조영술이라고 하는 MRI가 있는데요. 이 MRI는 과거에는 이제 CT를 이용해서 MRI가 없던 시절에는요, CT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검사를 척추 신경을 받는데 이제는 MRI가 이제 이 기능을 대신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고 조영술의 결과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척수와 신경 가지의 실제 압박이 얼마나 심한지를 평가해 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해보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협착증이 심한 이제 60대 여성 환자분의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신경 길이 이렇게 많이 좁아지셔서 있는 협착증이 있는 환자분이셨어요. 신경 줄기가 이렇게 쭉 그냥 끝까지 쭉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경 압박이 있는 부위는 이렇게 신경이 마치 끊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좁아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실제 신경 압박이 정말 굉장히 심하구나, 또는 생각보다는 신경 압박이 가로 단면상에선 좁게 보이긴 하지만 이 신경줄기 MRI에서는 생각보다 신경 압박이 어느 정도 좀 버틸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우리가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추 4, 5번, 경추 5, 6번 이런 거 몇 번 얘기하잖아요. 과연 어떻게 세는지 좀 궁금하시죠? 그죠? 어떻게 세는지 한번 제가 전체 척추 MRI를 보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경추, 우리 목 부분에 있는 척추 마디의 수는 총 7마디입니다. 숫자를 어떻게 쓰냐면 옆에서 봤을 때 이제 하나하나 카운트를 해서 내려가는 건데, 경추는 1번과 2번은 일반적인 척추뼈랑은 모양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뼈가 이제 1번과 2번이 사실 붙어 있는 구조고요.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경추가 되겠습니다. 7마디예요. 그리고 흉추는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1번부터 내려갑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그래서 12마디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5마디가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척추라고 하는 이 꼬리뼈,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거는 7, 12, 5 이렇게 7마디, 12마디, 5마디로 구성되어 있는데 숫자 다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양쪽 거 더하면 가운데 거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크게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건강한 부분의 디스크와 그리고 퇴행섬이라가 있는 디스크의 색깔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죠. 정상적으로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스크가 좀 밝게 보이죠. 젊은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밝게 보입니다. 밝게 보이는데 이 마디 보세요. 여기가 이제 요추 4번 마디와 5번 마디가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이 디스크 색깔이 좀 다르죠. 그래서 좀 어두컴컴하게 보이는데요. 실제 가로 단면 사진을 통해서 봐도 이렇게 정상적인 디스크는 안 해보셨던 것처럼 수액이 밝게 보여요. D2에서는요. 근데 이 4, 5번에 내려가 보면 이렇게 까맣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디스크 내부에 있는 수액이 쉽게 얘기하면 탈수가 되는 겁니다. 퇴행성 변화가 오면 이 막 바깥쪽에 있는 섬유륜이 찢어지기도 하고 손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이러다 보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탈수가 일어나요. 그러면 탈수라고 하는 거는 부피가 쪼그라들잖아요. 그래서 디스크가 실제로 이렇게 퇴행성 변화가 오고 나면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디스크의 높이가 장기적으로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뭐 어르신들 보면 키가 뭐 5cm 줄었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디스크가 다분절에 걸쳐서 퇴행성 변화가 쭉 오면 실제 내려앉기 때문에 각각 몇 밀리씩 줄어든다 하더라도 척추 아까 보셨죠? 경추, 흉추, 요추. 예, 요거 개수만 세봐도 키가 충분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급성 요통 및 이제 왼쪽 다리가 정말 터질 듯이 아프고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거의 걷지 못하시고 앉아 있는 게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셔서 오셨던 분이신데요. 사진에서 보시면 신경관이 이제 정상적으로 굵기가 일정하게 쭉 내려가야 되는데 요 맨 마지막 마디, 요추 5번과 천추 1번 마디를 한번 보세요. 여기 좀 이상한 게 뭐가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뭔가 까맣게 덩어리가 흘러내려간 게 보이실 텐데, 자, 오른쪽에 이제 그 가로 단면의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 왼쪽 바깥쪽 면으로 디스크가 이렇게 이제 돌출이 돼 있으면서 이렇게 덩어리가 뭐가 흘러나왔죠. 이게 앞쪽에서 뒤쪽으로 뭐가 이렇게 밀려 나온 거고요. 여기 보이는 까만 부분 보이시죠? 요게 항색인데요. 항색인데, 그리고 이 바깥쪽에 있는 이 관절이 뼈가 원래 이렇게 큰 게 아닌데 이게 이제 뼈가 자꾸 자라요. 마디가 뭔가 좀 불안정해지려고 하면 이 뼈가 자라고 여기 보이는 인대가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이 흔들림을 보호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신경 공간의 이 단면이 이렇게 동그라미가 텄었는데 이 동그라미가 작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 압박으로 인해서 협착증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인 케이스를 통해서 또 다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